안녕하세요 여러분. 올바른 수학 공부 방법에 관한 책 형상화 수학 시리즈의 저자 손중모입니다. 오늘은 강의 첫 번째 시간으로서 올바른 공부의 방향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그것이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후 사고력 훈련의 기준이 될 퍼스트스텝 사고 과정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이 공부의 방향을 제대로 잡고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할까요? 공부. 첫 번째 떠오르는 느낌이 무엇인가요? 아마 이것이 아닐까요? 아, 지겹고 힘들다. 하하, 맞습니다. 그러나 공부는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일이죠. 왜? 잘은 모르지만 내 부모님이 시키니까. 그런데 어차피 해야만 한다면 좀 더 효과적으로 재미있게 공부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런 방법이 있다면 분명 누구나 원할 겁니다. 그럼 우리 지금부터 한번 알아봅시다. 어디 그런 좋은 방법이 있는지. 인생은 여정이라고들 하지요. 한번 이렇게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그리고 가도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는 채 누군가에게 질질 끌려가기만 한다면, 게다가 그 과정이 힘들다면 과연 그 여정이 즐거울 수 있을까요? 아마도 그것은 고역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되묻지 않을까요? 왜 거기 가야 하는데? 반대로 현재의 과정이 비록 힘들더라도 어디로 가는지 알고 여정의 끝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나에게 필요한 것임을 알게 된다면 아마도 그 과정을 좀 더 적극적으로 이겨내고 보다 즐길 수 있지 않을까요? 거기? 다른 건 힘들어도 가야지 하면서 말입니다. 상상을 해보았으니 이제 다시 현실로 돌아옵시다. 여러분은 지금 학창시절에 하고 있는 공부란 여정의 끝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다면 아마 공부는 무척 힘들고 지겹기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알게 된다면 비록 힘은 들어도 그것을 이겨내는 자신을 통해서 보람도 느끼며 조금은 즐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공부의 방향을 제대로 알고 효과적으로 그리고 조금은 즐겁게 공부하자. 이것이 바로 제가 책을 쓰게 된 동기이며 이번 강의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공부란 무엇일까? 그리고 왜 하는 것일까? 잠시 생각해 봅시다.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그동안 제가 상담을 통해서 나온 학생들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또는 좋은 대학에 들어가려고 혹은 더 나아가 출세를 하려고. 이 내용을 정리하면 우선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학생으로서 그들의 주요 이정표였습니다. 그리고 당장은 시험 점수를 잘 맞는 것이 지상과제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얼핏 피상적인 측면만 본다면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좀 뭔가 빠져 허전한 느낌입니다. 왜 그런 느낌이 들까요? 그림을 보며 잠시 생각해 봅시다. 속빈강정, 외환외빈 이런 말들이 떠오르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무언가 알차지려면 외적인 측면과 더불어 내실을 기해야 합니다. 내실이 빠져있어 뭔가 허전한 느낌이 드는 것이죠. 그럼 이러한 맥락을 바탕으로 공부의 내적인 측면을 살펴보도록 하지요. 출세란 말로부터 그 실마리를 풀어가도록 해봅시다. 출세. 직접적인 말의 의미는 세상으로 나아가다. 그리고 이 말이 통용되는 외적 의미는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높은 지위에 오르다입니다.
그럼 이 말은 어떤 내적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함축되어 있는 내적 의미는 젊은 시절에 스스로의 인생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 사회에 나갈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할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스스로의 인생을 헤쳐나갈 수 있으려면 과연 어떤 능력이 필요할까요?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선택과 실행 결과에 따라 우리의 인생은 각자 고유의 궤도를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그 궤도가 이 세상에서의 자신의 삶을 결정지을 것입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스스로의 인생을 헤쳐나간다는 것은 주어지는 순간에 자신이 원하는 선택을 하고 그것을 책임지려는 자세 및 능력을 갖춘다를 의미한다 하겠습니다. 정리하면 첫 번째는 주어지는 순간에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사고 능력. 이것은 주어진 내용에 대한 이해 능력과 더불어 나타난 실마리를 이용하여 원하는 선택을 하기 위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사고 능력을 의미한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능력을 갖춘 사람에 대한 일반적인 표현으로는 지식, 지혜가 뛰어나다, 문일지식, 똑똑하다, 현명하다 등이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의 선택을 실행할 수 있는 실천 능력입니다. 자신의 선택이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생각에 부합되는 제대로 된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러한 능력을 갖춘 사람에 대한 일반적인 표현으로는 인내심이 많다, 끈기가 좋다, 습관이 잘 들어있다, 충분히 건강하다 등을 들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정리하면 첫째, 공부란 무엇일까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부는 성인이 되어 스스로의 인생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훈련을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내적 이정표로는 사고의 깊이와 효율을 가늠할 수 있는 사고능력 1단계, 사고능력 2단계, 사고능력 3단계와 같은 지표를, 그리고 이것과 어울리는 외적 이정표로는 내신 2등급, 내신 1등급, 스카이 합격과 같은 지표를 예로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사고능력 단계 측정 방법은 형상화 수학 책을 통해 소개되어 있으며 추후 강의를 통해서도 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암기가 제일 쉽다며 많은 시간을 들여 단순히 패턴을 암기하는 방식으로 공부한다면 안타깝지만 많은 학생들이 이런 방식으로 공부하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지요. 힘들게 노력하여 외적 이정표를 맞출 수 있을지라도 그에 걸맞는 내적 실력은 갖추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부는 단순한 암기력 훈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둘째, 왜 공부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대답으로 학창시절 올바른 공부를 통해 필요한 능력을 제대로 갖춘 사람은 세상에 나아가서 자신의 꿈을 실천해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출세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만 같은 내용이지만 저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싶습니다. 학창시절 공부를 통해 필요한 능력을 갖춘다면 성인이 되어 자신이 원하는 선택을 하면서 스스로 책임지고 싶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능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어쩔 수 없이 남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살펴봐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책임지고 싶은 삶이 되지 못하고 운이나 환경 탓을 하기 쉽게 될 것입니다. 좀 더 살펴볼까요? 좋은 대학 회사는 과연 어떤 학생들을 뽑으려고 할까요? 문제가 나올 만한 상황들을 달달 외워서 좋은 시험 결과를 얻은 사람? 아니면 상황이 임의로 주어졌을 때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 분명 대학이나 회사는 후자의 학생을 뽑고자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이란 수단이 그러한 사람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변별력을 제공해 주기를 원하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공부를 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의 현실은 어떨까요? 여기에 우리가 당연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수단이 목적을 엎은 꼴이라고 할까요?
많은 학생들의 공부 방법은 근본적인 공부의 목적은 상실한 채 평가수단 자체인 시험 점수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렇게 된 원인의 가장 큰 부분은 남들의 눈에 뒤처지게 보이기 싫은 우리 부모님의 욕심과 일부 학원들이 어우러져 만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어찌됐든 현실은 좀 더 실천이 용이하다고 생각되는 전자와 같은 편법이 일반적인 공부 방법으로 만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편법은 우리가 공부를 통해 얻고자 하는 능력 개발이라는 근본 목적을 달성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게다가 방향상실로 인해 학생들에게 공부는 더욱 의미 없고 지겨운 것으로 단지 힘들게만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노력을 낭비하고 있는 현실,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내용이죠. 이정표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정표는 내가 목적한 일을 잘 해내고 있나를 확인, 점검하기 위해서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험 점수만을 잘 맞기 위해 엉뚱한 방향에서 여러분의 귀한 노력과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적에 맞게 공부를 하여 여러분의 귀한 시간이 진짜 필요한 능력 개발을 위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를 정리하여 전체적으로 형성하여 봅시다. 공부를 하는 주된 목적은 성인이 되어서 주어진 순간에 자신이 원하고 책임질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그림 상단 내실 측면에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학창시절에 다양한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을 통해 시행착오를 겪고 그것을 극복하는 훈련을 함으로써 올바른 사고 능력 및 실천 능력을 갖춰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림 상하단에 걸쳐진 점선 화살표가 작동되어 내실과 일실이 같이 어우러지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갖춰가야 합니다. 그런데 왜 굳이 젊은 피가 용서넘치는 학창시절에 이러한 능력 개발을 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조금 미뤘다가 나중에 하면 안 될까요? 저도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러나 각각의 선택에 책임이 따르는 성인이 되어서는 그러한 시행착오를 동반하는 훈련을 하기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적정의 시도를 통해 실패를 해보아야 부족한 부분을 찾고 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실전 감각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인으로서의 실패는 생계와 직결되기 때문에 대개 그러한 적정의 시도를 할 엄두를 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어 요구되어지는 필요 능력들을 갖춰가는 데 있어서 각 과목의 공부는 나름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중 수학 공부는 논리적인 사고 능력을 훈련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떨까요? 많은 학생들은 이론의 공식과 유형별 문제풀이 방법을 암기하는 방식으로 수학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이 더욱 큰 문제입니다. 이것은 그림에서 점선 화살표에 해당하는 연결이 없는 겉으로 보이는 외적 측면에만 치중했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입니다. 말하자면 적절한 훈련을 통해 필요한 능력 개발을 함으로써 그 결과로 시험 점수를 잘 받으려 하지 않고 단지 평가수단인 시험 점수에만 신경을 써 의미 없는 훈련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의미 없는 공부를 하니 더 지겹고 힘들어진 게 아닐까요? 강조하면 수학 문제풀이는 암기력 훈련 방법이 아니라 제시된 내용을 분석하고 주어진 조건들을 실마리로 하여 목표를 찾아가는 논리적인 사고 과정을 단계적으로 연습해 나가는 훈련 방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지 시험을 보기 위해 유형별로 풀이 방법을 외우기만 한다면 정작 필요한 사고 과정 훈련은 하지 못하게 되고 마는 것이지요. 문제는 how. 그럼 어떻게 하면 수학 공부를 통해 효과적으로 논리적인 사고 과정 훈련을 해나갈 수 있을까요?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나 자신이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수학 공부의 전체적인 체계를 올바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수학의 이론 학습과 문제풀이 학습을 통해 우리 학생들은 과연 무엇을 훈련해야 할까요? 수학의 이론 학습은 첫째, 단순히 결과 공식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경우 눈에 보이는 현재 시각을 넘어서 관련된 것들을 서로 연결하여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둘째, 문제풀이를 통해 논리적 사고 및 판단 능력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문제가 만들어질 수 있는 배경이 될 장을 미리 습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학의 문제풀이 학습은 첫째, 단순히 유형별 문제풀이 방법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주어지는 문제를 푸는 과정을 통해 논리적인 사고 과정 및 판단 능력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둘째, 문제를 푸는 과정을 통해 이해가 부족한 이론들을 찾아내고 해당 이론 지도를 보완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때 퍼스트스텝 사고 과정은 각 학습 과정의 올바른 훈련과 점검을 위한 좋은 기준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학생들에게 올바른 공부의 방향을 제시하고 필요한 훈련 체계를 제공하고자 바로 형상화 수학 시리즈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럼 잠깐 살펴볼까요? 지금까지 3권의 책이 출간되었는데 첫 번째 책은 이 시리즈의 촉론에 해당됩니다. 그 내용은 올바른 공부의 방향 및 사고력 훈련의 기준으로서 퍼스트 사고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책은 중등수학을 대상으로 한 강론으로서 퍼스트 사고를 기반으로 어떻게 이론 학습과 문제풀이 학습을 해나갈 것인가를 실제 교과 과정 내용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책은 고등수학을 대상으로 한 강론으로서 퍼스트 사고를 기반으로 어떻게 이론 학습과 문제풀이 학습을 해나갈 것인가를 실제 교과 내용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